인기가 정말 많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이 등려곤의 위상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100만 장 이상 앨범이 팔리면 밀리언셀러라고 하며 엄청 대단하게 생각하죠. 등려곤은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일본에서 1700만 장 앨범을 팔았다고 하면 대충 인기가 실감나나요? 등려곤을 떠올리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로 생각하지만 사실 등려곤의 노래는 당시 중국에서 금지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K-팝과 드라마를 몰래 보듯 중국에선 등려곤 노래를 몰래 들었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뒤에 더 다뤄볼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중국까지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물론 화교가 많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너무 많아서 다 말하기도 힘드네요. 그냥 아시아 전체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려곤은 아시아의 가이라고 불렸죠. 소위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라는 표현에 딱 맞는 청아한 미성과 간드러지는 소프라노 음색으로 유명했죠. 등려곤은 1953년 대만에서 출생했습니다. 부모님 모두 중국 출신이죠. 부모가 중국 출신인데 왜 대만에서 태어났을까요? 등려곤 아버지는 국민혁명당의 직업군인으로 지금의 중국 정부 세력과 다투다가 후퇴한 국민당 정부를 따라 대만으로 왔죠. 부친의 영향으로 군 위문 공연에 열심히 활동했고 대만에서는 군인들의 연인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아직도 중화민국 국군에서는 등려곤이 인기투표에서 늘 1위를 합니다. 사실 등려곤과 군대와의 인연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도 군인이었지만 그의 오빠도 아버지를 따라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군인의 길을 걸었고 그녀가 첫 노래를 한 장소도 군대였습니다. 1967년 14살의 나이에 첫 앨범인 공량화고가 발매되었고 대만의 인기 드라마인 징징의 주제가인 당신만 보면 웃음이 나요를 불렀으며 대만의 대표 가수로 자리 잡았죠. 등려곤은 대만 출신으로 당시 중국 대륙과 대만의 정치적 긴장 속에서 대만의 중요한 상징적 인물로 간주되었습니다. 대만은 그녀를 대만의 자부심으로 내세웠고 그녀의 음악은 대만 문화의 대표 아이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선 80년대 초까지 등려곤 노래가 금지되었는데요. 이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과 대만은 민감한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었고 대만 가수의 음악은 중국 대륙 내에서 금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은 서구와 대만의 영향을 배척하고 혁명가요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적 음악을 지향했습니다. 등려곤의 음악은 자본주의며 퇴폐적이라고 간주되어 대중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등려곤의 노래를 듣고 다녔고 심지어 단속하는 공안들도 등려곤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등려곤 노래의 열렬한 팬 가운데는 나중에 중국의 주석이 된 인물도 있죠. 불법으로 녹음한 테이프가 다 늘어져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 주석이 누구냐고요? 바로 시진핑입니다. 그만큼 등려곤의 인기는 엄청났고 그녀의 노래들을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그녀의 곡들을 더 많이 들었죠. 그래서 등려곤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낮은 덩샤오핑이 지배하고 밤은 등려곤이 지배한다라는 말이 유행했죠. 심지어 덩샤오핑은 등려곤을 중국 본토에 불러들여 살게 하려고 했는데 등려곤은 공산주의 체제를 싫어하여 거부하면서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은 등려곤은 중국 공연을 기획하던 중 천안문 육사항쟁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천안문 육사항쟁은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주도로 1989년 4월에 시작되었으며 중국 정부의 군대가 유혈 진압하여 그해 6월에 진압된 항쟁이자 민주화 운동이죠. 중국 본토에서의 마지막 민주화 운동입니다. 등려곤은 1989년 천안문의 학생들을 지지하기 위해 열린 홍콩의 콘서트였던 민주가성 헌중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반공산주의라는 걸 표현했죠. 당연히 중국 정부는 이런 등려곤을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노래는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입된 카세트 테이프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륙에서 광범위하게 퍼졌죠.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지친 중국 대중들에게 위안을 주었고 밤에 몰래 듣는 음악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만약 등려군이 지금 시대에 활동한다면 그 인기가 더 어마어마했겠죠. 등려군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1974년 일본에서 공항이라는 곡으로 데뷔, 이후 속죄, 애인, 세월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등의 곡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일본 엔카 스타일과 발라드를 완벽히 소화하며 현지인의 정서에 깊은 공감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발매된 앨범은 약 1700만 장 이상이 팔렸으며 이는 아시아 가수로서 이례적인 성공이었죠. 한국에서 100만 장 이상 앨범을 판매한 가수가 많지 않기에 밀리언셀러라 불리며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주는데 대만 가수가 일본에서 1700만 장 앨범을 판매했다고 하니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주 조금은 와닿는 것 같습니다. 특히 1980년대는 그녀의 일본 활동의 전성기로 일본 대중음악계를 주도했습니다. 완벽한 일본어 발음으로 일본인들에게 동질감을 줬죠. 거의 현지인 수준으로 일본어를 잘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여러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등려군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외국인 가수가 아닌 일본의 자신들의 가수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일본인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는 음악을 통해 국적을 초월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등려군의 일본 노래는 엔카와 발라드 장르의 클래식으로 남아있으며 많은 일본 가수들이 그녀의 곡을 커버하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등려군은 일본에서 영원한 가이로 불리며 그녀의 음악과 인기는 여전히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등려군의 일본 활동은 아시아의 대중음악사에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죠. 등려군이 한국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6년 개봉한 1000밀밀이라는 홍콩 영화 덕분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생전 등려군이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인기를 얻지 못한 나라가 동아시아의 한국이었죠. 물론 홍콩 영화가 많이 들어오던 시절 1000밀밀의 OST 월양 대표 아적심은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들이 한국에 알려졌을 때 그녀는 이미 사망한 뒤였죠. 등려군은 결혼을 생각하는 동남아의 화교 재력가가 있었는데 남자 쪽에서 결혼 후에는 은퇴하여 가정주부로만 살아야 한다고 요구했죠. 이에 등려군은 무대 출연을 포기하되 음반 제작은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남자 측 집안에서 거절하여 결혼은 성사되지 못했죠. 또한 등려군은 성룡과 사귄 적이 있는데요. 성룡이 처음 헐리우드로 진출했던 시기인 19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지냈던 등려군과 사귄 적이 있지만 성룡이 친구들과 밖에서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반면 등려군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워낙 대외적인 활동을 해서 무척 외향적인 성격일 것 같지만 실제 그녀는 생각 외로 조용하고 가정적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무튼 그녀가 이제 14살 연하 프랑스 남편을 만나 안정적으로 살고 있을 때쯤 그녀는 갑자기 1995년 42살의 나이로 태국 치앙마이의 매핑 호텔에서 기관지 천식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995년 5월 28일 타이베이시에서 국장급의 장례가 치러졌고 전 세계 3만여 명의 팬들이 몰렸습니다. 그녀의 관은 청천백일 만지 홍기와 중국 국민당 당기로 덮어졌죠. 묘소는 타이베이시에 자리하고 있으며 묘 앞에는 동상과 레코드 장치가 설치되어 지금도 묘 앞에는 등려군의 노래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관지 천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발표되었지만 민주화운동 및 반정부 운동에 관련한 중국 공산당에 의한 암살설이라는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천안문 육사항쟁이 일어나자 규탄 시위에도 참석했으니 암살설도 그럴듯하지만 음모론일 뿐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그녀가 사망하자 등려군 사망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발행한 추모 우표엔 화인가성 등려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반공산주의 사상에 가까운 등려군을 추모하기 위해 우표를 발행했다니.
북한의 이런 행보는 등려군의 음악적 가치가 정치적 경계를 초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등려군이 사망한 지 29년이 지난 지금도 아시아 사람들은 최고의 가수로 등려군을 떠올립니다. 지금 시대에 활동했다면 그녀는 아마 월드스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늘에서는 천상의 목소리로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뿌띠시였습니다.